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돌이켜보면 사실은 막판에 상승에 대해 좀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좀 금요일에 특히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6월 첫째 주이자 5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그죠? 좀 아마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별로 많이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좀 하면서 시장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보시면 이번 주 마지막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일 겁니다. 미국과 이제 유럽의 지수가 마감을 다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약보합 수준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이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중국 시장은 좀 밀렸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장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아울러서 이제 나스닥, 서머랜드, S&P 500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시장에도 다음 주 5월 31일이라든 내일이죠. 5월 31일, 6월 1일부터 4일까지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자리인데요. 이 지수의 자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88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4일 연속 양봉 뽑으면서 종가 마감했었던 때가 3249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0-30%만 20-30포인트만 오르면 3200포인트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런 조정의 끝에서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의한 8,700억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개인이 순매수로 올린 시장이 아니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올린 이런 흐름을 가져가면서 갔기 때문에 3,200포인트를 최소한 월요일인 내일은 한 번쯤 강하게 좀 밀어 올리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내일 밀어 올리면서 시작을 할 때에 과연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쪽이 개인이겠느냐 아니면 외인이겠느냐 기관이겠느냐에 따라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3,200포인트를 넘어서 3,300포인트까지의 어떤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코스닥을 보면 현재 이제 쓰리바닥을 지금 만들고 다시 한번 가냐마냐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팩트만 보면 22평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이게 22평선이거든요. 22평선 돌파하는 양봉을 돌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물론 867억 정도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사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업종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자리죠. 3200포인트를 과연 돌파해줄 수 있을까? 돌파해주고 양봉 한두 개 정도만 더 뽑아도 지난번 고점인 3249포인트를 종가 기준 넘어서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지금 21평선을 돌파하면서, 이게 21평선인데 돌파하면서 양봉 뽑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닥도 역시 자리는 괜찮아요. 지금 보면 21평선 돌파했습니다. 그동안에 21평선 돌파했을 때는 대부분 다 흐름을 잘 이어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집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퀘스천이지만 종목별로는 그래도 대부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증시자금을 봐도 현재 보시면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수의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도 같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예탁금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탁금은 좀 줄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워낙 박스권에서 갇힌 장세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좀 빼서 현금으로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자금들을 코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위험한 투자 자산에 넣고 지금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미 60조가 넘는 상태의 예탁금이기 때문에요. 뭐 크게 저는 대세 지장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뭐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시젠은 이렇게까지 사실 빠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워낙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 사실 그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우리 국민들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션으로 하느냐에 맞느냐에 따라서 정말 국가 정부 차원,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명운을 건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이 백신에 대한 55만 명 우리나라 국군에게도 제공한다라고 하는 서명을 좀 체결을 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 백신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접종받을 것은 자명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코로나의 PCR 진단, 분자 진단으로 인해서 체크하는 걸로 사실 엄청나게 많이 그 오른 상태고, 그 오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올랐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던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는 내리 빠졌단 말입니다. 이 상승분까지도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갔었던 것도 있거든요.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상승분 다 반납하고 나서 완전히 지금 저가권에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7만 원을 좀 깨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매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 7만 원 언더에서는 또 개인도 이렇게 보시면 사고 팔고 하지만 사실은 이 7만 원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매수세도 있었다라고는 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6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까? 물론 코스닥이 순매도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좀 제공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내일 코스닥이 반등을 해서 20평선 돌파한 상태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이어갔을 때 그런 매동의 상황과 시즌이 같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과연 나오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사실 지금 바닥은 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소견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더 눌려서 뭐 63,000원, 정말 많이 빠지면 6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한번. 근데 그 정도까지 빠질 것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들어 올릴 충분한 상황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자체가 바닥을 좀 찍고 반등하는 분명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22평선 돌파는 지금 단봉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리는데 어떻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배제하고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수에 집중하고 이 흐름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인 좀 이런 상승의 흐름을 더 이어간다면 지수가, 그렇게 됐을 땐 시젠이 그런 지수의 상승과 커플링하면서 조금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현재 이제 시즌이 7위까지 떨어졌어요.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죠? 이런 느낌인데, 이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게임이나 펄어비스, 그죠? 뭐 게임 종목들 좀 같고, 그죠? 그래도 뭐 HLB라든지 제약 헬스케어, 뭐 시젠도 사실은 뭐 의약, 제약, 바이오에 포함시킨다 하면, 그죠? 시젠의 알테오젠, 휴젤, 제넥신, 에스티팜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상당 부분 되어 있고, 그 뭐랄까요, 이렇게 금요일에 상승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많이 상승 못했습니다. 많이 상승 못했는데, 다만 금요일에 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어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좀 많이 밀리거나 했었던
밀리거나 했었던 뭐랄까요? 의학,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이 저는 조금 그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지수가 좀 반등하게 되면요. 전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면 그런 흐름과 좀 같이 가면서 시젠도 이제는 지수의 반등과 함께 바닥을 거의 다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정말 마음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상간,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내 좀 이렇게 반등하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것 같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눌린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바닥권에서 양봉을 뽑는다거나 거래가 좀 터진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뭐 과매도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과매도권에 움직이고 이렇게 묻혀 있는 때가 있으면 분명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권으로 들어가는, 최소한 이렇게 그 매수권 뭐 80을 넘지 않더라도 스토캐스틱 상으로요, 분명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워낙 지금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말 큰 악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밀리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대에서는 조정을 받을 땐 받더라도 상승의 흐름으로 서서히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행지표는 이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 여기서 20평선을 지켜주면서 980포인트 넘는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쓰리바닥의 흐름으로 간다면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물론 시즌이 정말 아주 예전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정말 급등 이런 것은 웬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이 자리 68,000원까지 밀린 자리에서 뭐 7만원을 복구한다든지 7만원에서 조금 더 상승하면서 1차적으로는 뭐 98,000원, 그러니까 권리락에 있었던 무상증자 그 정도 금액까지 어떤 흐름을 움직이는 것을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이 나올 건 같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손절해 버리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손절해서 그냥 뭐랄까 손실을 확정해 버리는 것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빠르게 좀 7만원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지수가 좀 반등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오는지, 시장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밀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아오는 6월 첫째 주에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한타증권 기존 그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좀 1588-2600으로 콜센터 전화해 주셔가지고 쩐대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쓰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런 화면들을 제공이 됩니다. 이런 화면들을 쓰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요. 뭐 여기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휴 변경을 하시면 이 HTS 상에서 제휴 전문가 라인에서 고트레인이라고 보이실 거고, 여기서 시장 분석, 전문 분석 차트 1, 2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리뷰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쩐대리 TV로 변경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유한타증권 가입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지난 영상 말미에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기존의 유한타 고객을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제휴 변경 등록 요청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